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의 재미있는 이야기 공제TV의 제이입니다. 저는 실제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고요. 이 방송에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근무 중에 겪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행정심판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다거나 별도의 어떤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완 가능한 사유를 이유로 곧바로 거부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 A씨는 자신의 논에 연면적 500여 제곱미터, 약 이제 150평 규모 되죠. 이 고물상을 짓기 위해서 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 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에서는요, 인근 농경지 침범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측면에서 주변 지역과 조화롭지 않다면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반려라는 것은 이제 거부 처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반려는 심사조차,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사조차 하지 않고 신청서를 그냥 되돌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부는요, 신청서를 일단 받긴 받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사유나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거부하겠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냈냐면은, 시청은 A씨에게 단 한 차례의 보완 요구도 없이 곧바로 거부 처분을 하였고, 또한 시청이 처분 사유로 이렇게 든 것들은 그 내용상 보완이 가능한 부분으로 시청으로서는 A씨에게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한 다음에 보완이 된 경우에 허가를 내주거나 보완이 안 됐으면 거부 처분하고 이런 판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거부한 것은, 그러니까 거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 편두통이 아주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엉뚱하게도 당신은 감기입니다 라고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또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이제 초등학생이 왔는데 실수로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맞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에게 어떤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법령을 올바로 진단하고 어떤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야 문제없는 처분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택시 미터기 사건이 있는데요. 때는 2018년 개인 택시 기사였던 B씨는 택시 안에 이제 손님을 태워가면서 미터기를 안 켜고 갔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는 사실 미터기 안 켜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아마 손님이 이제 신고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분의 근거 법령을 살펴봤더니 여객자동차법이라는 게 법인데, 근거 법령인데,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 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한편,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 씨의 잘못은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갈 때 미터기를 안 켜고 간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됐었죠.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은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해서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돈 내는 건데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예. 이제 비슷한 점은 물론 있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이제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돈을 납부한다는 제도라서는 이제 비슷한데요. 과태료가 예를 들면 6세 미만 아동에게 버스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거나 뭐 안전벨트가 고장난 채로 운행한 경우 등 다소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라면 과징금은 뭐 교통사고로 예를 들면 인명사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무허가 운행을 한 경우 등 이제 중대한 법규 위반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 대중교통이 예를 들면 한번 운행 정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그러잖아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운행 정지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다른 재미있는 사건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